경북 안동 600년 종갓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 요양원 가세요. 어무이, 이 집 이제 우리 몫이 아닙니까? 도윤아, 우리 도윤이 18년 된 늙은 개가 물어온 낡은 서류 가방 조각. 그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저는 이도윤입니다. 20년 전에 실종되었다가 미국에서 자란. 말도 안 돼. 도윤이는 죽었어. 이 집은 도윤이 거. 우리 할애비가 분명히 그리 유언했으니까. 어무이, 저 사기꾼 말 믿지 마세요. 하지만 누렁이가 파헤쳐 찾아낸 진짜 유언장에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말 못하는 누렁이가 물어온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경상북도 안동 외곽 수백 년 된 종갓집 마당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0월 말 늦가을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그 마당 한복판에 74세 할머니 옥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옥분을 둘러싼 건 친자식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성우가 팔짱을 끼고 서 있고 그 옆으로 둘째 며느리 정은이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무이, 이제 그만 결정하세요. 정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48살의 정은은 시어머니를 대할 때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지만 속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죠. 어머니, 이제 그만 요양원으로 가세요. 어무이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이 집 이제 우리 몫이 아닙니까? 옥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어요.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을 보내고 장남을 떠나보내고도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 친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은아, 내가 이 집에서 어무이,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이 집터만 해도 10억은 넘어요. 어무이 혼자 굴뚝에 불 피우고 사시는 것보다 우리가 잘 정리해서 어무이 요양원비도 대고. 정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부는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요양원 가라는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컹, 컹. 집 한쪽에서 늙은 개 한 마리가 달려왔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누렁이였어요. 사람 나이로 치면 90을 넘긴 할아버지 개죠. 털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지만 옥분만 보면 꼬리를 흔드는 충직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렁이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거든요.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달려온 누렁이가 옥분 앞에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지? 성우가 먼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렁이가 물어온 건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의 한 조각이었어요. 가죽은 오래되어 갈색으로 변색되었고 곳곳이 찢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서류 가방 조각이었습니다. 정은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 더러워. 누렁이가 또 어디서 쓰레기를 물어온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옥분의 눈은 그 가방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가방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쪽 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오래되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이도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 조각 안쪽에 이도윤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순간 정은과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무이, 그거 뭐예요? 성우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렁이를 쳐다봤어요. 누렁이는 꼬리를 살살 흔들며 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찾아온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우리 도윤이.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20년 전에 실종된 친손자였어요.
장남의 아들로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행방불명이 되었던 아이였죠. 어무이 그냥 걔가 주워온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런 걸로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정은이 차갑게 말했지만 옥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방 조각을 꼭 껴안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누렁아,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니? 누렁이는 마당 한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나무 옆 뒤뜰 쪽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옥분을 쳐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무이, 요양원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정은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옥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 조각을 품에 안고 누렁이를 따라 뒤뜰로 향했어요. 어무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호가 따라오려 했지만 옥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렁이와 함께 뒤뜰 깊숙이 들어갔어요. 에휴, 정말. 치매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정은이 혀를 찼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성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이도윤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두려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옥부는 가방 조각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들어본 손자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적힌 서류 가방 조각.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옥부는 확신했습니다. 누렁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방 조각을 품에 안고 누워 있으면서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새벽 4시 옥부는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옥분의 뒤를 누렁이가 따라왔어요. 누렁아, 너도 잠 못 잤니? 누렁이는 꼬리를 살랑 흔들며 옥분 곁에 앉았습니다. 18년 전 새끼 때부터 함께 산 누렁이는 옥분의 모든 일상을 함께 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서 옥분은 또다시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남편 이만수와 결혼해서 이 집에 온 게 1975년이었어요. 그때는 이 종갓집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몰랐죠. 600년 역사의 이씨 종가였고 안동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여보, 이 집은 대대로 장손이 물려받는 집이야. 우리 큰아들 성민이가 받고 성민이 아들이 받고. 남편 만수는 살아생전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큰아들 성민, 둘째 성호, 막내딸 성미. 세 자녀 중에서도 장남인 성민이 모든 걸 물려받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1998년 성민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성민이의 아들 도윤이는 겨우 3살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옥분아, 도윤이가 클 때까지 내가 잘 지켜놓을 테니까. 이 집은 반드시 도윤이가 물려받아야 해. 남편은 병상에서도 그 얘기만 했어요. 2005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옥분이 묵은지를 꺼내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윤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실종되었거든요. 2006년 1월 큰며느리가 도윤이를 데리고 서울 친정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큰며느리는 사망하고 도윤이는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경찰서에서는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어. 옥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렁이가 고개를 기울이며 옥분을 쳐다봤어요. 그 후로 옥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성호는 결혼해서 대구에 살고 있고 막내딸 성미는 부산에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자주 오지는 않았죠. 누렁아, 니만 내 곁에 남았지. 옥분이 누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렁이는 옥분이 가장 외로웠던 시절에 나타난 강아지였어요. 도윤이가 실종된 그해 여름, 마당에서 울고 있던 새끼 강아지를 주워 키운 거였죠.
그때 너도 혼자였고 나도 혼자였지. 우리 참 많이도 울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안동 시내가 개발되면서 이 일대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든요. 예전에는 시골 땅이라고 여겼던 이곳이 이제는 10억을 넘는 고가의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성우와 정은이 자주 찾아와서는 요양원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세요? 겨울에 아궁이 피우기도 힘드실 텐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이 집을 팔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말했는데 이 집은 도윤이 몫이라고.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유언장은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침을 먹고 나서 옥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누렁이가 서류 가방 조각을 물어온 그곳을 다시 보려고 했어요. 누렁아, 어제 그거 어디서 가져온 거니? 누렁이는 뒤뜰 감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감나무 밑 땅을 킁킁 냄새 맡기 시작했어요. 옥분이 가까이 가서 보니 땅이 조금 파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어제 여기를 팠나 봐요. 여기서 그걸 팠구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돌아보니 정은이 서 있었어요. 언제 온 건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정은아. 일찍 왔네. 어제 그 이상한 가방 조각 때문에 밤새 생각이 많으셨겠어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정은아, 혹시 너도 도윤이를 기억하니? 어머니, 도윤이는 20년 전에 죽었어요. 이제 그만 잊으셔야죠.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니? 시신도 못 찾았는데.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요양원 얘기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정은은 계속 요양원 얘기만 꺼냈어요. 하지만 옥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렁이가 파놓은 자리를 유심히 봤어요. 누렁아, 여기 뭔가 더 있는 거 아니니?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 걔가 마당을 다 망가뜨리네요. 어머니, 걔라도 어딘가 맡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개는 안 보낼 거야. 옥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누렁이는 옥분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누렁이가 또 무언가를 물고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봉투 같은 걸 물고 있었어요. 이것도 뭐지? 옥분이 다가가려는 순간 정은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런 더러운 것 만지지 마세요. 하지만 옥분은 정은을 밀치고 누렁이에게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는 비닐로 쌓여 있어서 안에 내용물이 젖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있을까? 옥분이 봉투를 열려는 순간 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옥분의 손이 봉투를 열자마자 정은이 급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더러운 거 왜 만지세요? 하지만 옥분은 이미 봉투 안의 종이를 꺼내고 있었어요. 비닐 포장 덕분에 종이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옥분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지? 종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명의신탁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종이가 찢어져서 일부분만 남아 있었어요. 도윤이 신탁 계약서? 옥분이 중얼거리자 정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옛날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냐? 성우가 다가오더니 옥분의 손에 든 종이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뭡니까?
누렁이가 또 뭔가 가져왔어. 이번엔 도윤이 이름이 적힌 종이를. 에이, 설마요. 그냥 걔가 어디서 주워온 쓰레기 아닙니까? 성우가 종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옥부는 꽉 움켜쥐었어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우리 도윤이와 관련된 거야. 옥분이 어젯밤에 찾은 서류 가방 조각을 다시 꺼내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가방 조각 안쪽에 적힌 이도윤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성우야, 너 혹시 이 가방 기억나니? 성우가 가방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낡은 가방 조각 같은데. 하지만 옥부는 성우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기색을 느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무이, 이제 그만하시고 요양원 얘기나 결정하시죠. 정은이 다시 요양원 얘기를 꺼냈지만 옥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가방 조각과 찢어진 종이를 들고 뒤뜰로 향했어요. 어무이, 어디 가세요? 성우가 따라오려 했지만 옥부는 빠른 걸음으로 뒤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감나무 뒤편 작은 창고 옆에는 예전에 김치를 묻어두던 움막이 있었어요. 여기 숨겨놔야겠다. 옥부는 비닐봉지에 서류 가방 조각과 종이를 넣어 움막 안에 숨겼습니다. 누군가 빼앗아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뒤뜰에서 나오니 성우와 정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무이, 뭘 숨기고 오신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정리한 거. 옥분의 대답에 정은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요양원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입니다. 혼자 이 큰 집에서 생활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나는 안 갈 거야.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옥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와 정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난방비, 수도세, 집 수리비까지 하면. 그런 건 니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어무이,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성우 오빠 사업도 어렵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정은이 하소연을 늘어놓았지만 옥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누렁이를 불렀습니다. 누렁아, 이리 와. 누렁이가 달려와서 옥분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감나무 쪽을 바라보며 킁킁거렸습니다. 누렁이가 뭘 또 찾는 것 같네요. 성우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누렁아, 거기 뭔가 더 있니? 옥분이 물어보자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감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개가 마당을 다 파헤치네. 정은이 짜증을 냈지만 옥부는 누렁이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얘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로 누렁이가 또 무언가를 찾아냈어요. 이번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옥분이 금속 조각을 집어들고 보니 목걸이 펜던트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무이, 그런 쓰레기 만지지 마세요. 정은이 또 말렸지만 옥부는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것도 도윤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어무이, 도윤이는 죽었다니까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정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옥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었다는 확신이 있니? 시신도 못 찾았는데? 교통사고로 강에 빠졌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옥분의 말에 성우와 정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누렁이가 하루 종일 가져온 물건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서류 가방 조각, 신탁 계약서 일부, 그리고 낡은 펜던트. 이게 다 우연일까? 누렁이는 옥분 곁에 누워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18년을 함께 산 누렁이가 갑자기 이런 물건들을 가져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누렁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누렁이가 고개를 들어 옥분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우리 도윤이가 돌아왔나? 그날 밤 옥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누렁이가 가져온 물건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곧바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3살 도윤이가 옥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찾아주세요. 옥분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 4시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거든요. 도윤아. 옥분이 일어나 창문을 보니 누렁이가 마당에서 또 땅을 파고 있었어요. 감나무 옆 같은 자리였습니다. 저게가 또 뭘 하는 거지? 옥분은 급하게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누렁이는 옥분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또 무언가를 물고 있었어요. 누렁아, 또 뭘 가져온 거니? 이번에는 다른 봉투였어요. 앞에 것보다 조금 더 큰 봉투였습니다. 누렁이가 옥분 앞에 그것을 떨어뜨렸어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들을 보는 순간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첫 번째 종이는 병원 기록이었어요.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출생증명서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 이성우였어요. 성우가 아버지라고?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 종이를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였는데 피검사자가 이성우와 이도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9.9% 친자관계 확인.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도윤이가 장남 성민의 아들이 아니라 둘째 성우의 아들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도윤이는 종손이 아니었다는 거야? 마지막 종이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성민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도윤이의 진짜 아버지는 성우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성우가 제 아내와 관계를 가졌고 도윤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안 체면 때문에 제 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옥분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으며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성민이가 이런 편지를 썼다고? 그런데 편지 끝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성우와 정은의 짓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옥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민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게 정말 사고였을까? 혹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새벽부터 뭐하고 계세요? 깜짝 놀란 옥분이 돌아보니 정은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정은아, 너 왜 이렇게 일찍? 어머니가 새벽부터 마당에 나와 계신다고 해서 걱정되어서 왔어요. 정은의 눈이 옥분의 손에 든 종이들에 고정되었어요. 순간 정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은아, 너 혹시 이것에 대해 알고 있니? 옥분이 출생증명서를 보여주자 정은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가 성우 아들이었다는 게 맞니? 옥분의 질문에 정은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이 친자 확인서는 뭐냐? 옥분이 검사 결과서를 보여주자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가짜일 거예요. 누가 장난으로 만든 거겠죠. 그때 성우가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나간다고 해서 따라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새벽부터 무슨 소란이냐? 성우가 다가오더니 옥분의 손에 든 종이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뭡니까? 성우야, 이게 다 진짜니? 옥분이 종이들을 보여주자 성우가 휘청거렸어요. 분명히 자신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드러난 것을 알았거든요. 어머니, 그건 대답해. 도윤이가 네 아들이 맞냐?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인되었어요. 정은이 옆에서 성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뭘 인정해요?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와 잘못된 관계를 가졌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믿고 살았던 가족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그럼 성민이는 왜 죽었냐? 옥분의 질문에 성우와 정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 형은 정말 교통사고로. 거짓말하지 마라. 성민이가 쓴 편지도 여기 있다. 옥분이 성민의 편지를 보여주자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형이 편지를 여기 보면 니들이 진실을 막으려 했다고 되어 있어. 혹시 성민이를 옥분이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성우와 정은은 그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정은이 소리쳤지만 옥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도윤이도 니들이. 도윤이는 정말 교통사고였어요. 성우가 급하게 말했지만 옥분의 의심은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누렁이가 또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도윤이와 성우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도 옥분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분은 뒤뜰 움막에 모든 증거들을 다시 숨겨두었습니다. 성우와 정은이 빼앗아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누렁이만이 옥분의 유일한 증인이었어요. 누렁아, 우리가 찾은 게 다 진짜겠지? 누렁이는 꼬리를 살랑 흔들며 옥분을 쳐다봤습니다. 마치 맞아요. 할머니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성우와 정은은 오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불안해하며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무이, 아침에 본 그 종이들 다 버리셨죠? 어무이, 그런 가짜 서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20년 전 도윤이를 생각했습니다. 통통하고 사랑스러웠던 3살 도윤이.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을까요? 오후 3시쯤 옥분은 마당에서 누렁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도윤이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망설이며 걷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왔나? 옥분이 일어서려는데 누렁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더니 대문 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자세가 아니라 반가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누렁아, 누가 온 거야? 옥분이 따라가려는데
대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이씨 종가 맞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울 말씨였지만 뭔가 어색한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옥분이 대문을 열어보니 3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한 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혹시 여기 20년 전에 실종된 이도윤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옥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도윤이를 왜 찾으세요? 실은 저 자신이 그 아이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마이클, 아니, 본명은 기억나지 않지만 20년 전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미국 가정에 입양되어서 자랐어요. 옥분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성우와 닮았고 이마가 넓은 게 어린 시절 도윤이와 비슷했어요. 교통사고, 미국 입양? 네. 기억을 잃었지만 최근에 입양 서류를 정리하다가 제 출생지가 경북 안동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친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가 목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색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어요. 이것만이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입니다.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옥분이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히 3살 도윤이에게 걸어줬던 은목걸이였거든요. 뒷면에 작은 글씨로 도윤이라고 새긴 그 목걸이였어요. 도윤아. 옥분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며 옥분을 쳐다봤어요. 혹시 저를 아세요? 도윤이. 우리 도윤이. 옥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20년을 기다린 손자가 드디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세요? 남자도 무릎을 꿇고 옥분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윤아, 정말 너니? 정말 우리 도윤이가 맞니?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어린 시절 통통했던 볼은 사라졌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정말 도윤인가요?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 오는 길에 계속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이지. 내 손주 맞아. 이 목걸이가 증거야. 옥분이 목걸이를 뒤집어 보니 도윤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3살 때 목에 걸어줬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어렴풋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렁이가 다가왔습니다. 도윤을 보더니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도윤의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누렁이야. 너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집에 있던 개지. 네가 실종된 그해 여름에 왔어. 도윤이 누렁이를 쓰다듬자 누렁이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주인을 만난 것처럼 행동했어요.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이 개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누렁이가 널 기다렸나 봐. 매일 마당을 파면서 뭔가 찾고 있었거든. 옥분이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최근에 뭔가 이상한 물건들을 찾았나요? 너 어떻게 알았니? 누렁이가 며칠 전부터 서류가방 조각이며 종이들을 물어왔어.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어떤 개가 땅을 파면서 뭔가를 찾는 꿈을. 정말? 네.
그래서 더욱 이곳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20년 만에 재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렁이는 옆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옥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우와 정은이 도윤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분명히 도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돌아온 걸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위험할 수도 있어. 왜요, 할머니? 옥부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진실을 도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도윤이 성우의 친아들이라는 것, 성민이 진실을 밝히려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성우 삼촌이고 성민 아버지는 양아버지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리고 네가 돌아오면 이 집의 상속 문제가 복잡해져. 그래서 그들이 널 해칠 수도 있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했거든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옥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손자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도윤을 뒤뜰 작은 창고에 숨겨두었습니다. 성우와 정은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했거든요. 도윤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모든 걸 준비할 테니까. 네, 할머니. 조심하세요. 도윤은 할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할머니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대로 성우와 정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을 보니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정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 어머니, 우리가 어제 얘기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요양원 말고 서울에 있는 좋은 실버타운은 어떠세요? 성우가 브로셔를 꺼내 보였습니다. 화려한 실버타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여기는 병원도 같이 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옥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와 정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 집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때 정은이 창고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제부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옥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도윤이 들킬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무슨 냄새? 사람 냄새 같은데. 누가 왔다 갔나요? 정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고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저게 뭐죠? 성우가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옥분이 급하게 막아섰어요. 거긴 그냥 농기구 있는 곳이야. 확인 좀 해볼게요. 성우가 창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도윤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와 정은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도윤입니다. 도윤의 자기소개에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도윤이라고? 네. 20년 전에 실종되었다가 미국에서 자란 이도윤입니다. 성우가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거든요. 말도 안 돼. 도윤이는 죽었어.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형이 죽은 뒤 그 아이도 죽었다고요.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니요? 저한테 증거가 있는데요. 도윤이 목걸이를 보여주자 성우가 더욱 당황했어요. 그 목걸이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목걸이는 할머니가 3살 때 걸어주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뒷면에 제 이름도 새겨져 있고요. 정은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가짜야. 누군가 비슷하게 만든 거라고. 그럼 이것도 가짜냐? 옥분이 뒤뜰에서 모든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출생증명서, 친자확인서, 성민의 편지까지 모든 증거였어요. 이 모든 게 도윤이가 성우 아들이라는 증거야. 성우와 정은이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어머니, 그런 가짜 서류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가짜가 아니야. 누렁이가 찾아준 진짜 증거들이야. 걔가 찾아줬다고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은이 히스테리를 부렸지만 옥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도윤아, 우리 같이 동사무소에 가자. 네, 할머니. 도윤이 대답하자 성우가 급하게 막아섰어요. 안 돼. 어머니,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왜? 네 친아들인데 왜 안 돼? 저는 아들 없어요. 성우가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성우야, 이제 그만 인정해. 도윤이는 내 아들이고 이 집의 진짜 상속자야. 옥분이 단호하게 말하자 정은이 더욱 발악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기꾼 말 믿지 마세요. 정신병원에 가보시면 이런 환자들 많아요. 나는 정신이 멀쩡해. 그리고 도윤이도 내 진짜 손자야. 옥분이 도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 집은 도윤이 거. 우리 할애비가 분명히 그리 유언했으니까. 어머니, 제발. 성우가 무릎을 꿇었지만 옥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도윤과 함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아, 동사무소 가서 호적부터 확인하자. 그 다음에는 법원에 가서 상속 문제도 정리하고. 네, 할머니. 모든 걸 제대로 밝혀내요. 두 사람이 나가려는데 정은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질 거라고. 하지만 옥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누렁이와 함께 도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성우와 정은은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거든요. 한편 동사무소로 향하는 길에서 옥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도윤아,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다 지켜줄 테니까.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지킬게요. 누렁이는 두 사람 사이를 걸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해낸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호적을 확인한 결과는 놀라웠어요. 도윤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성민으로 되어 있었지만 뒤에 수정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도윤이 물어보자 공무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원래는 성민 씨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성호 씨로 정정된 기록이 있네요. 하지만 이후에 또 성민 씨로 되돌려졌고 복잡한 호적 변경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속 조작한 흔적이었어요. 이제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확인받아야겠네. 옥분이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온 길은 무거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호적 변경 기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즉시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판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거든요. 괜찮아. 우리 할애비가 분명히 유언장을 남겼을 텐데 어디 숨겨뒀는지 모르겠어. 집에 도착하니 성우와 정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까지 데려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었어요? 정은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법원에서 거절당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아직 결정 안 났어. 옥분의 대답에 성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저 사람은 가짜라니까요. 변호사도 거들었어요. 네, 법적으로 보면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현재로선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옥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애비가 분명히 유언장을 남겼어. 어디 있는지만 찾으면 돼. 그때 누렁이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평소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누렁이가 왜 저래? 옥분이 따라 나가 보니 누렁이는 마당 한복판을 빙빙 돌고 있었어요. 감나무도 아니고 뒤뜰도 아닌 정말 마당 한복판이었습니다. 누렁아, 거기 뭐가 있니? 누렁이는 옥분을 보더니 꼬리를 크게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특정 지점을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여기. 옥분이 가까이 가보니 예전에 장독대가 있던 자리였어요. 장독대는 10년 전에 치웠지만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아, 그래. 여기 장독대 있던 자리구나. 누렁이가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열심히 땅을 파는데 뭔가 단단한 것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있나? 옥분이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팠습니다. 성우와 정은도 궁금해서 다가왔어요. 뭘 파고 계세요? 누렁이가 여기 뭔가 있다고 하네. 삽으로 조금 더 파자 정말로 뭔가 나왔습니다. 작은 철제 상자였어요. 이게 뭐지? 옥분이 상자를 꺼내니 꽤 무거웠습니다. 오래된 철제 금고 상자 같았어요. 어무이, 그냥 쓰레기 아닙니까? 정은이 불안해하며 말했지만 옥분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자물쇠가 있었지만 워낙 오래되어서 쉽게 부러졌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비닐에 쌓여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위에 있던 건 분명한 글씨로 쓰인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장?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남편 만수의 필체가 분명했어요. 이만수 유언장이라. 옥분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만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우선 내 아들 성민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성민이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도윤이는 성민의 친아들이 아니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윤이의 생부는 둘째 아들 성우다. 하지만 도윤이는 잘못이 없는 아이이며 이 집안의 소중한 핏줄이다. 정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종갓집과 모든 재산을 도윤이에게 물려준다. 도윤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할머니 옥분이 관리하되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도윤이에게 넘긴다. 어떻게?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이 계속 읽었어요. 옥분아, 도윤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손자다. 하지만 이 집의 정당한 상속자다. 성우와 성미에게는 별도로 마련한 재산을 나눠주니 그것으로 만족하라. 유언장 끝에는 확실한 서명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5년 5월 15일 만수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유언장 외에도 다른 서류들이 있었어요. 성우와 성미를 위한 별도 재산분할 서류, 그리고 만수가 직접 쓴 편지까지. 옥분이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옥분아, 성우가 저지른 일은 잘못되었지만 도윤이에게는 죄가 없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소중한 후손이니 잘 키워다오. 만약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 이 유언장을 숨기려 한다면 반드시 찾아서 도윤이에게 돌려주어라.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성우와 정은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성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은이도 통곡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구나. 변호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 정도 증거라면 법적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이 유언장이 진짜라면 진짜야. 네 할애비 필체가 맞어. 옥분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이제 이 집은 네 것이야. 할아버지가 그리 정하셨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옥분이 성우와 정은을 쳐다봤어요. 성우야, 정은아.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내 맘이지 니들 몫이 아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니들을 위한 재산도 따로 마련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우와 정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속여왔던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누렁이는 옥분 곁에 앉아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임무 완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유언장이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도윤의 상속권을 정식으로 인정했어요. 이제 이 종갓집은 공식적으로 도윤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우와 정은은 별도로 마련된 재산을 받고 대구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옥분에게 깊이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2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성우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은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옥분은 차갑게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니들도 내 자식이야.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와 정은이 떠난 후 집안은 평온해졌습니다. 도윤은 미국에서의 정리를 위해 잠시 돌아가야 했지만 곧 다시 한국에 와서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할머니, 미국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올게요.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도윤아.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도윤이 미국으로 떠난 후 옥분은 누렁이와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8년을 함께한 누렁이는 이제 정말 늙어서 하루 종일 옥분 곁에서 잠만 잤어요. 누렁아, 고생 많았다. 덕분에 우리 도윤이 찾았어. 옥분이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누렁이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떠난 지 3주째 되던 날 밤 누렁이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저녁을 먹지도 않고 계속 옥분만 쳐다봤습니다. 누렁아, 왜 그래? 아픈 거니? 누렁이는 대답 대신 옥분의 손을 핥았어요. 그리고는 힘들게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옥분이 따라 나가 보니 누렁이는 감나무 아래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이리 와. 밖은 추워. 하지만 누렁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옥분을 돌아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옥분이 느낌이 이상해서 누렁이 곁에 앉았어요. 누렁아, 혹시... 그때 누렁이가 옥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평소보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누렁아, 괜찮니? 누렁이는 옥분을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누렁아, 누렁아. 옥분이 부르며 누렁이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평온한 얼굴로 영원히 잠이 들었어요. 누렁아, 내 새끼.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새끼 지킨다고. 평생을 파헤쳐준 게지. 고맙다, 누렁아. 그날 밤 옥분은 누렁이를 안고서 밤새 울었습니다. 18년을 함께한 유일한 가족이 떠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내일 한국에 가요.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도윤아. 옥분의 목소리가 떨리자 도윤이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누렁이가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어. 전화 너머로 도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렁이가 저를 기다리지 못했네요. 아니야, 도윤아. 누렁이는 네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걸 확신하고 떠난 거야. 옥부는 누렁이를 감나무 아래 묻어주었습니다. 누렁이가 처음 증거를 찾아낸 그 자리였어요. 누렁아, 여기서 우리 지켜봐. 도윤이 잘 사는지 지켜봐. 이틀 후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누렁이 무덤으로 달려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누렁아,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옥분과 도윤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이 집을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도윤아. 2달 후 종갓집에는 도윤 할머니 학교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숙제도 하고 책도 읽는 공간이 되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 이 집이 이렇게 활기차니까 좋구나. 옥부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도윤은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옥분과 도윤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내 손주가 곁에 있는데 안 행복할 이유가 있겠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찾은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2사람은 감나무 아래 누렁이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누렁아, 보고 있니?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바람에 감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누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내린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도윤이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옥분과 도윤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어요. 이 종갓집은 이제 진짜 의미의 마을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도윤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누렁이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할머니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 누렁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천국에서도 꼬리 흔들고 있을 거예요. 2사람은 따뜻한 아궁이 불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만남, 그리고 누렁이가 물어다 준 진실. 이제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의 웃음, 옥분과 도윤의 대화,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누렁이의 발소리까지 말 못하는 개 한 마리가 찾아낸 진실로 한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오래된 종갓집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오늘의 사연만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